리버풀이 마르세유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결과를 떠나 오랜만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리버풀은 오늘 경기 승리로 승점 15점을 기록하며 리그 페이지 4위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16강 직행 마지노선인 8위 안에는 들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물론 바로 아래에 승점 14점을 기록하고 있는 토트넘 스퍼와 무려 8팀이 13점을 기록하고 있기에 마지막 라운드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리버풀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승부만 거둬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번 경기 4-2-2-2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슬롯 감독은 골키퍼의 알리송, 왼쪽부터 케르케즈, 반다이크, 고메즈, 프림퐁으로 포백 라인을 형성했고 3선엔 맥칼리스터와 흐라벤베르, 2선엔 비르츠와 소보슬라이를 배치했고 전방에는 에키티케와 모하메드 살라가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네이션스컵을 마치고 돌아온 살라는 곧바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으며 코나테는 가족 문제로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경기를 보고 느낀 몇 가지 포인트와 개인적인 경기 MOM 그리고 경기 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기를 보는 시각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영상 바로 보시죠. 특공대 역습. 오늘 경기에 대한 한 줄 평을 먼저 해보자면 리버풀스러운 경기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슬롯 감독 경지를 주장하는 입장이지만 잘한 건 잘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번 경기로 보다 확실해진 것은 결국 리버풀은 라인을 올리는 팀을 상대로 훨씬 더 좋은 축구를 할 수 있는 팀이라는 것입니다. 색채가 확실한 팀이라는 거예요. 4-2-2-2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리버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르츠, 소보슬라이를 중앙에 위치시키고 에키티케와 살라를 좌우로 넓게 벌리는 4-2-4의 가까운 조금은 특이한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전방에 위치한 4명의 선수들로 상대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며 볼 소유권을 빠르게 가져오고자 했죠. 여기서 핵심은 플레이메이킹이 되는 비르츠와 소보슬라이를 모두 중앙에 배치했다는 거예요. 리버풀은 압박을 통해 볼을 탈취하는 타이밍에 맞춰 양풀백인 케르케즈와 프림퐁도 전진시켰는데 중앙에 전환 및 공간을 향한 패스가 모두 가능한 선수가 2명이나 있기에 공격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케르케즈, 에키티케, 살라, 프림퐁으로 이어지는 특공대의 속도감 있는 역습을 비르츠와 소보슬라이라는 플레이메이커가 함께 지원한 거예요. 저는 선발로 복귀한 살라의 영향력도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공백이 길었던 만큼 경기 리듬이 다소 흐트러진 느낌이 있었고 동료들과의 호흡에도 문제가 있긴 했어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실수 장면이 나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역시 살라의 장점은 스피드입니다. 살라의 존재만으로도 리버풀은 역습 속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르세유의 데제르비는 기본적으로 강한 전방 압박을 토대로 하는 라인을 높게 올리는 축구를 선호하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그렇게 생긴 뒷공간을 공략하는 데 장점이 있는 팀이고요. 결국 리버풀의 가장 어울리는 공격 패턴은 역시 빠른 전환을 통한 역습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볼을 예쁘게 차는 축구는 리버풀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수비진 평가. 오늘 수비진들은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포백이 모두 자신의 역할을 다 해냈어요. 코나테의 공백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우선 주장인 반다이크는 클래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경기 전체를 읽는 능력과 상대 공격수들의 동선을 미리 판단하여 움직이는 예측 수비는 그가 왜 세계 최고의 센터백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코나테 대신 출전한 고메즈의 활약도 칭찬할 만해요. 그는 이번 경기에서 걷어내기 7회, 헤더 클리어 3회, 가로채기 2회, 리커버리 3회를 기록하며 안정감 있는 수비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고메즈가 상대 선수와 선수 사이 공간으로 낮게 깔아주는 패스에서 코나테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였어요. 이런 패스가 나오면 받는 선수가 빠르게 돌아서며 공격을 전개할 수 있죠. 팀의 역습 상황 자체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좌풀백인 케르케즈의 수비 커버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는 오늘 경기에서도 적극적인 오버래핑과 언더래핑, 심지어 수비 전환 시에는 거의 라인 끝까지 상대를 쫓아가는 성실함을 보여주었죠. 사실 시즌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케르케즈의 여론은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저 또한 부정적인 입장에 가까웠고요. 하지만 케르케즈는 최근 팬들의 여론을 긍정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애티튜드 자체가 좋아요. 성실성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그를 상징하는 단어가 된 거예요. 거기에 우풀백인 프림퐁의 스피드는 리버풀이 속도감을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경기에서도 자신의 속도를 활용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장면을 많이 연출했죠. 자책골을 유도하기도 했고요. 경기 MOM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 최우수 선수는 소보슬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공격 지역으로의 패스 5회, 태클 성공 1회, 걷어내기 3회, 리커버리 6회 등 동료 선수들에게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은 물론 수비 상황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전반 종료 직전에 나온 프리킥 선제 득점이 컸습니다. 소보슬라이는 페널티 박스 가까이서 얻은 프리킥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시켰죠. 순간적으로 깔아차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소보슬라이의 전반전 득점이 나오지 않았다면 후반전은 조금 어려운 분위기로 갈 수 있었다고 봐요. 데제르비 감독이 평소보다 강한 리버풀의 전방 압박을 대비해서 나올 테니까요. 하지만 전반전 실점 이후 마르세유는 만회를 하기 위해 라인을 더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상대가 라인을 올리면 올릴수록 효과적인 공격을 전개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소보슬라이의 프리킥 선제 득점은 후반전 경기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MOM을 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겠죠? 슬롯 감독에 대한 확신.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게는 이번 경기가 슬롯 감독 경질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준 경기였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감독이 선수들의 위치를 조정하고 세부 전술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공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고 봐요. 결국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 게임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올 시즌 슬롯 감독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슬롯 감독에게는 상대를 끌어낼 수 있는 전술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앞서 말했듯 마르세유는 아무리 강팀을 상대하더라도 라인을 끌어올리는 축구를 구사하는 팀입니다. 필연적으로 뒷공간이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리버풀이 상대해야 하는 프리미어리그 대다수의 팀들은 선수비 후 역습을 주된 공격 패턴으로 사용합니다. 템백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롯 감독은 템백을 상대로 효율적인 공격을 만들어내지 못한 지가 꽤나 오래되었어요. 후방에서 미드필더에게 전달되는 바운스 패스는 이미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뒤에서 공을 돌리면서 상대를 끌어당기려는 모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아마 예상컨대 슬롯 감독은 빠르게 볼 배급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현재 리버풀에 없고 볼 배급이 가능하더라도 윙어들의 부재로 속도를 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점유율을 우선시하는 안정적인 전술을 지향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런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건 소신 발언인데 만약 리버풀이 추가 영입이 힘든 상황이라면 템백을 상대로 할 때는 차라리 소보슬라이를 인버티드한 우풀백으로 쓰면서 후방에서의 배급을 맡기고 속도가 빠른 프림퐁에게 윙어를 맡겨 스피드를 살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라드의 일침. 사실 리버풀 팬들은 어지간해선 경기 도중에 안필드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클롭 감독이 남긴 유산 중 하나라는 평가가 많고요. 하지만 최근 안필드를 방문한 리버풀 팬들은 경기장을 떠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슬롯 감독에 대한 야유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만큼 최근 한 달간 안필드의 분위기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런 와중 리버풀은 원정 경기이긴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대승을 거뒀고 여론을 조금은 순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슬롯 감독의 인터뷰가 공개되기 전까지는요. 경기 후 슬롯 감독은 우리가 왜 일관성이 떨어지는지 잘 알고 있다. 오늘처럼 전술적으로 맞붙는 상황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줄 수 있지만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는 완전히 다르다. 14경기 무패를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한다면 그건 우리가 밀집 수비를 상대로 고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해설자로 나선 구단의 전설인 제라드가 폭발했습니다. 제라드는 슬롯 감독을 향해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감독으로서 해결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죠.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슬롯 감독은 밀집 수비 이야기를 중단해야 한다. 밀집 수비는 내가 뛸 때도 심지어 나보다 훨씬 이전 세대부터 리버풀 선수라면 항상 겪어온 일이다. 상대는 리버풀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핵심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리버풀엔 이미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런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저는 대다수의 리버풀 팬들이 제라드의 발언에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버풀은 대부분 강팀의 포지션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당연히 내려앉은 팀을 상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그런데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슬롯 감독의 말은 그냥 자기가 리버풀 감독직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떨어진다는 소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오늘은 마르세유와 리버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콥으로서 리버풀스러운 경기를 본 것 같아요. 과연 리버풀은 오늘 경기 승리의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슬롯 감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박코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